1번. 이제 여러분에게 아빠와 딸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 진로는 생각하고 있니? 네, 아빠. 전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오, 그래? 그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글쎄요.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하단다. 그런데 과학자에게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니? 이 그림을 한번 볼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림 1을 그림 2와 같이 두 개의 사각형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하지. 넌 어떠니? 혹시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글쎄요. 그냥 두 개의 사각형이 겹쳐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림 3을 한번 보렴. 이런 두 도형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니? 어머, 정말 그러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볼까? 그림 4의 물병 부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병의 몸통 부분은 원기둥처럼 생겼는데 윗부분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부피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단다. 그림 5처럼 먼저 병에 물이 차 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리고 병을 뒤집어서 물이 병의 불규칙한 부분을 채우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물이 없는 부분의 부피를 계산한단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더하면 병의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아, 이제 알겠어요. 얘야, 아빠가 무엇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겠니? 아빠가 생각할 때 과학자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2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실패하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또한 실패를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은폐하면 동일한 실패를 되풀이하거나 더 큰 실패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속성을 이해하여 극복함으로써 실패를 새로운 성공의 토대로 삼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 바로 실패학입니다. 실패에는 교량이나 건물 등의 붕괴 사고처럼 부주의나 오판 때문에 발생하는 나쁜 실패가 있는가 하면 토마스 에디슨이 신제품을 발명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은 좋은 실패도 있습니다. 실패학의 목적은 실패의 경험을 분석하여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지식으로 체계화해서 나쁜 실패는 재발을 예방하고 좋은 실패는 창조의 씨앗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패학의 성패는 실패를 은폐하기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문화의 조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문화가 잘 구축된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 챌린저 5 폭발 사고를 계기로 미국 사회는 실패를 자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컨대 실패를 법률적으로 취급하는 사법거래 제도를 갖추었습니다. 이는 실패한 사람에게 면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실패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는 법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공의 가치에만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사회적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패학의 요체는 타산지석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외국의 실패학 연구를 거울 삼아 창조적 실패가 21세기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화의 향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평론가 이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전통 모자인 갓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최근 갓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요. 특별히 전달하고 싶은 점이 있으셨는지요? 예. 조선의 선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갓일 정도로 갓은 단순한 모자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인의 유교 문화를 상징하는 소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갓이 표현하는 의미는 일종의 점잖음을 보여주는 도덕성입니다. 갓 쓰고 망신을 당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갓은 쓴 사람의 인격이나 정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갓이라 하면 왠지 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실용적 입장에서만 보면 갓은 이 지상에서 가장 모자답지 않은 모자에 속할 것입니다. 말총으로 망을 떠서 만든 갓은 비나 햇볕, 그리고 바람이나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나 얇고 투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 갓의 멋은 썼지만 쓰지 않은 것처럼 머리가 환히 들여다 보이도록 한 그 투과성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그런 듯도 싶습니다. 갓에 그런 아름다움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갓이 순수한 장식성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갓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처럼 보석도 박혀 있지 않으며 사교장의 귀부인들이 쓰고 있는 모자처럼 우아한 꽃장식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은색 일변도인 그 갓은 극도로 형태와 색채를 절제하고 있지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다른 모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미의식이 깃들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갓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동아리 행사에 대한 토의의 한 장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겨울방학 전에 우리 수화 동아리에서 뜻깊은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복지시설 방문과 바자회 개최 중에서 어떤 행사를 실시하면 좋을지 토의를 거쳐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복지시설에 봉사활동을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힘겨울 것입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보육원이나 양로원 등의 시설에 방문한다면 작은아마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시설의 일손을 도와드리고 아울러 우리 동아리원들이 갈고 닦아온 수화 공연을 펼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뜻깊은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은 일회적으로 실시되는 것보다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하루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설 방문보다는 이웃 돕기 바자회를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복지시설의 운영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바자회 수익금으로 그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바자회 수익금으로 복지시설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뜻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봉사활동은 서비스 러닝, 즉 봉사하면서 동시에 배운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자회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동시에 이웃사랑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고 봅니다. 사랑 나눔 행사는 하루 계획되어 있지만 이웃사랑의 정신을 배움으로써 더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 방문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동시에 배움의 기회로 삼자는 말씀이신데요. 바자회를 통한 모금 활동에서도 배움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자회의 취지를 우리 주위에 홍보하는 과정, 바자회 물품을 마련하고 판매하는 과정, 그리고 얻어진 수익금을 소중한 목적에 쓰는 과정. 이 모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또한 바자회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동아리를 넘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웃사랑의 정신을 확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분 모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설 방문 봉사활동과 바자회를 통한 모금 활동 모두 의의 있는 활동인 듯합니다.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제 투표